쉘이라는 폴더 하나 만들고요. 자, 쉘 그렇지 치고 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여러분 실습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습을 직접 해보면서 이제 제가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좀 안 되는 것도 같이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수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저 혼자 떠드니까 진도가 너무 팍팍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따라 해보시지 않으면 정말로 나중에 숙제도 여러분 못 내시게 되고 과제나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상을 보면서 좀 같이 따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한 학기 분량에 대한 수업의 양이 있는데, 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한 몇 번 하면 다 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수업 자체가. 그래서 아마 뭐 5월 중순 되면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싹 다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자, 오늘은 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또 제가 말이 빨라서 이게 좀 발음도 좀 안 좋고 해서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쉘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제일 처음에 프리프로세서에 들어가서 엘리먼트 타입을 정의해야겠죠. 지난 시간에 빈과 마찬가지로 엘리먼트 타입을 정의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처음이니까 add를 해야겠죠. add. 자, add 하시면 여기 보시면 쉘이 있어요. 쉘. 자,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쉘 64라는 걸 많이 썼는데 없어졌어요. 몇 년 전에 없어져 갖고 이제 포노드 181번을 많이 쓰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포노드가 있고 팔로드가 있어요. 사각형을 그린다고 봤을 때 여러분, 점이 4개가 있으면 4노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미지수의 값을 이렇게 4개로 정의하게 되면 이 4가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181번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팔로드는 어떨 때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요소에서 요 4점 외에 이렇게 하나씩 추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드가 4개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없으면.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 노드가 8개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미지수의 값이 8개니까 이런 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4노드 181번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81번을 추가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리얼 컨스턴트가 있는데, 아까 제가 쉘 63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쉘 63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써요. 63인가 64인가 그런데, 얘는 이 리얼 컨스턴트로 쉘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이런 면이에요. 면. 두께가 없는 면. 자, 그래서 이걸 왜 그러면 두께가 없는 면을 왜 쓰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같은 원리예요. 웹8보에서 이렇게 라인으로 그리는 이유랑 이 쉘을 면으로 이렇게 쓰는 이유랑, 왜 이걸 왜 쓸까요? 이 웹8보에 그냥 있는 대로 그리지 뭐 한다고 이거를 이렇게 선으로 해서 쓸까요? 만약에
웹8보가 어떤 H빔 형상을 갖고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그려서 그냥 단순한 이러한 F 이렇게 힘 주어지면 해석을 하는데, 이 웹8보를 이거를 다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다 그리는 그대로 형상 그대로 그린 걸 우리가 솔리드라고 하거든요. 자, 보시면 대부분 요거는 삼각형보다는 불이 벽돌형으로 많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팔로드예요. 팔로드. 로드가 직육면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 그럼 이런 걸로 모여진 이러한 입방체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노드가 몇 개가 될까요? 굉장히 많겠죠. 물론 뭐 이 정도야 요즘 컴퓨터 사양이 좋아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 정도야 충분히 빨리 풀 수 있지만, 그래도 얘를 만약에 되게 중요한 해석이라서 계속 저장을 해놔야 되고, 그러면 얘 용량은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에 빠지는 거죠. 굳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계산을 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우리 기존 시간에 배운 이렇게 요거 수계산 해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의 차이 없었죠. 값이. 근데 굳이 그거를 요렇게 실제 형상을 만들지 않고 라인을 해도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다 일일이 그려서 자원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쉘이라는 것도, 이거는 당연히 어떠한 두께를 갖고 있겠죠. 두께. 그러면 이 두께를 만약 형상대로 그리면 여기에 두께는 굉장히 얇을 거예요. 뭐 한 2mm 될 거고, 근데 얘는 1m야. 그러면 2mm짜리 직육면체들이 여기에 쭉 들어가야 되고, 그 1m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몇 개의 노드가 들어가야 될까요?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원 낭비가 되는 거죠, 결국. 거기에는 시간이 가장 큰 문제일 거고, 그 다음에 전기 사용료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감가상각도 있을 거고, 시간이 들어가니까 인건비도 올라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쉘 요소로 문제를 푸는 게 빠르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론값들이랑 큰 차이가 없고 실험값과도 거의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노드 개수가 작다 보니까 오류도 덜 나고 좀 더 잘 풀리더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평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쉘이란 걸 쓰고, 쉘이 이제 껍데기란 뜻이거든요. 껍데기. 그 다음에 이러한 빈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라인 형상을 쓰게 되는 거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못 들어갔네. 딜리트.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제 그러면 쉘이라는 건 실제로 두께가 있지만 두께가 없게끔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의 두께는 그럼 어떻게 줄 것인가 라고 해서, 기존의 쉘 63이라는 엘리먼트 타입은 여기에 보시면 리얼 컨스턴트라는 것으로 실제 상수값으로 얘에 대한 두께를 정해 줬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리얼 컨스턴트 쉘 180에 대한 181에 대한 실제 상수값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181번에 대한 엘리먼트 타입 181번에 대한 두께 값은 그럼 어떻게 줘야 될까요? 리얼 컨스턴트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자, 그래서
바로 이 리얼 컨스턴트를 주기 위해서 섹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섹션. 얘도 하나의 어떤 단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단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 섹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쉘이 있습니다. 쉘. 그래서 레이어 들어가신 다음에 add 누르시면 일단 매테리얼 프로퍼티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일단 매테리얼 프로퍼티부터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자, 매테리얼 프로퍼티에서 매테리얼 모델.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스트럭처럴, 리니어, 일라스틱, 아이스트로픽에서 산성 계수는 똑같이 스틸이니까 2 곱하기 2의 11승. 그 다음에 스틸 0.26 오케이 누르고, 그 다음에 덴시티는 7850 넣겠습니다.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아까 이거 빠지고 설명을 했네요. 빈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웹8보에서 이러한 문제 풀 때 식이 F는 KX로 푸는 거였죠. 자, 그러면 F는 KX에서 K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K가 L 3승분의 3 이하였죠. 자, 그리고 X고 F니까 보시면 어디에도 이 덴시티가 쓰일 이유가 없어요. 그죠? 문제가. 근데 우리가 덴시티를 지은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중력, 자중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M 곱하기 A. 얘에 대한 덴시티 참 좀 답답하네요. 덴시티 곱하기 볼륨, 그쵸? 부피를 하게 되면 무게가 나와요. M, 질량. 무게가 아니라 질량이 나오는 거죠. 질량, 그죠? 덴시티, 우리가 빔에서 덴시티 입력했었죠. 지난 동영상에 제가 넣으면서 이건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넣어봅시다 하면서 넣었어요. 넣고 거기에 대해서 볼륨은 당연히 단면 모멘트랑 이런 L로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볼륨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NCS에서 그 웹8보의 형상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들어간 M과 그 다음에 A, 중력 가속도 A, 그쵸? 를 구하게 되면 F가 구해질 거고, 그죠? F가 구해졌으니까 당연히 KX에서 X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덴시티를 넣은 거고, 중력을 해석하기 위해선 반드시 덴시티가 필요하니까 덴시티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덴시티 넣고요. 매테리얼 프로퍼티를 정의를 했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섹션을 정의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단면에서 섹션의 레이업, add. 그래서 티크니스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얘 두께를 뭐 한 0. 이거 당연히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0.00 2mm 짜리 철판을 해볼까요? 2mm. 자, 그래서 뭐 쭉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이 오프셋 같은 경우는 설명합시다 그냥. 자, 왜 아까 매테리얼 아이디를 프로퍼티를 집어넣냐면 여기 보시면 티크니스 0.2짜리는 매테리얼 아이디가 지정이 돼야 돼요. 이렇게 1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아까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매테리얼 1번이 강철이었으니까, 탄소광이었으니까 1번이 0.002m, 즉 2t, 2mm짜리고, 그 다음에 얘 오리엔테이션 기준은 0.0이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저도 모르겠네요. 이터레이션 파트. 그 다음에 뭐 이건 그냥 색깔 뭐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의 섹션의 단면의 오프셋을 어디로 정의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때 우리가 빔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선으로 보이다 갑자기 볼륨으로 보이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빔도
이 선이 갑자기 볼륨이 됐어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어디를 기준으로 이렇게 볼륨이 생성된 건가 라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미들 플레인이요. 중판부터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1mm씩 올라가는 것처럼 얘도 오프셋이 요 센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센타로이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고, 이 판도 옆면에서 보면 이 중판을 중심으로 윗판, 아랫판이 1mm씩 생겨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내가 그 두께를 탑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탑을 중심으로 윗면을 기준으로 아래로 2mm가 나올 수도 있고, 바텀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해석은 뭐 거의 없으니까 항상 그냥 미드를 기준으로 디폴트 값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색상 펑션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크게 의미 없는 거니까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다 설명해드리고 싶긴 한데 뭐 그러기에는 좀 너무 복잡하고 기능도 워낙 많고 해서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리먼트 타입이 선정됐고, 그 다음에 매트리얼 프로퍼티가 됐고, 섹션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모델링 해야겠죠. 모델링 크리에이트. 자 일단 면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에어리어로 갈 수 없고 항상 기초부터 만드는 거예요. 점 그리고 선 그리고 면을 그리는 거죠. 자 그래서 키포인트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좌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인액티브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해서 1번 점 0,0,0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K 누르면 이게 사라져요. 죄송합니다. 자, 사라졌죠? 다시 여기서 1,0,0,0 누르면 어플라이를 누르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누르시고 2번 당연히 X쪽으로 XY 평면으로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XY 평면으로 만들어 볼게요. 제가 뭐 질문해도 여러분이 답변을 못 해주시니까. 자, 어플라이 2번 점 생겼고요. 그럼 3번 점 0, 1,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4번 점은 1, 1,0. 자 그러면 1, 2, 3, 4가 완성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라인 선을 그려야겠죠. 점을 완성했으니까 라인에서 스트레이트 라인. 자, 1번 점, 2번 점, 2번 점, 4번 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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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선이 완성됐어요. 자 여기는 지금 빈 공간이에요. 이건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이거는 사각형을 만들었다 해서 면이 아니에요. 이 까만 부분은 다 빈 공간이에요. 그죠? 그냥 얘는 하나의 어떠한 선만 있는 거예요. 공간에. 자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지금 보시면 라인이 사라졌어요. 그렸는데 왜 사라졌지? 좀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뭐라 돼 있죠? 포인트라 돼 있죠? 포인트. 당연히 포인트로 돼 있으니까 점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플랫에서 내가 지금 선을 그렸잖아요. 그죠? 그럼 라인 누르시면 라인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선이 보여요. 그리고 당연히 라인이기 때문에 또 점은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점을 같이 보고 싶은데 그러면 플랫에서 멀티 플랫 누르시면 이렇게 점, 선 보이게 됩니다. 근데 번호가 사라졌네요. 그러면 플랫 컨트롤에서 넘버링, 그래서 키포인트 넘버 온 누르시면 이렇게 1, 2, 3, 4 1번 이게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선까지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에어리어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크리에이트에서 에어리어 아비트레리 임의의 그 다음에 바이라인 선에 의해 라인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선을 이용해서
이 면을 완성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 4개를 클릭하고 OK 누르시면 면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면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면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거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 면에 대해서 우리가 기하학적 형상을 그린 거예요. 그죠? 기하학적 형상을 그린 거고, 얘를 수학적 형상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모델링은 끝났고, 메쉬에서 메쉬 툴, 그 다음에 글로봇에서 셋.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다 우리가 뭐 엘리먼트 타입도 하나, 매테리얼 프로퍼티도 하나, 섹션도 하나 기 때문에 굳이 셋을 해줄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이제 이거 지금 모델링하고 바로 이제 빔과 쉘에 결합된 거 해볼 건데, 그때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김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글로벌, 뭐 전체적으로 셋하는 것도 있고, 볼륨, 에어리어, 라인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사실 에어리어니까 엘리먼트 어티비티에서 에어리어 셋 누르시고, 어떤 거 할 거냐면 이거 누르고 OK 누르시면, 자, 매트리얼 넘버 1번 맞죠? 그 다음에 리얼 컨스트 넘버는 아까 더 이상 181번은 지원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non defined 맞고, 엘리먼트 타입 넘버는 쉘 181번 맞죠? 그 다음에 뭐 쭉 섹션 넘버 1번, 코딩 시스템 뭐 0번, 뭐 그냥 OK 누르시면 되고요. 다 하나씩이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메쉬를 눌러야 돼요. 얘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얘 자체를 이제 요소화 하는 거예요. 메쉬 해야 대상이 에어리어 면이니까 에어리어 있고, 여기 보시면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할 수 있고, 쿼드로 사각형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각형으로 할게요. 삼각형보다는 사각형이 좋은 이유는 단위 격자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걔에 대한 정확한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뭐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시면 여기 풀이라는 게 있고 매피드라는 게 있어요. 풀이라는 건 사각형 형상이 그냥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쪼개라 라는 거고, 매피드는 어떠한 등간격으로 쪼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사각형이고 딱딱 직사각형일 때는 이 매피드라는 게 잘 되는데, 때에 따라서 형상이 애매하거나 할 때는 매피드가 안 될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풀이, 지금 같은 경우는 풀이로 쪼개도 그냥 등간격으로 쪼개지겠죠. 매피드라는 게 있고,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풀이로 쪼개 볼게요. 자, 메쉬 누르신 다음에, 메쉬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설명드린다고 해도 쓰실지 안 쓰실지 모르는 거고. 자,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9개로 나눠졌네요. 그러면 총 노드의 개수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이니까 16개의 노드로 나눠진 거죠. 그리고 요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9개의 요소로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걸 볼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똑같이 얘를 자중 해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경계 조건을 그냥 웹8부랑 같이 동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구속되어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자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쉬에서 넘어와서 노드, 그 다음 디파인 노드, 자, 어플라이, 스트럭처, 그 다음에 일단 이 변이를 구속해야 되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가겠죠.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구속할 건 이 선이에요. 선, 그죠? 이 선으로 쭉 다 구속되어 있다고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온라인, 그래서 요 선이 묻은 변이가
자, 어떤 자유도를 구속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자유도를 이 선에 대해서 다 구속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너시아, 중력에 대해서 그래비티, 그 다음에 글로벌 똑같이 Y 방향으로, 이번에 Y가 아니죠, Z죠. Z에 대해서 9.82를 넣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저 같은 경우는 Y를 항상 수직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X와 Z는 수평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걸 수직으로 쓸지 이런 것들도 정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NCS는 특히나 Y 방향이 수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어떤 프로그램은 Z가 수직인 경우가 많고, NCS는 Y로 수직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뭐 어떤 형상을 보거나 할 때 좀 편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탑뷰 자체가 이렇게 Y에서 바라보기, XZ 평면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프론트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Y로 할 때가 많은데, 일단은 지금 그림 형상 이렇게 됐으니까 Z로 갈게요. 그리고 보시면 얘를 이렇게 살짝 밑을 보시면 보라색이죠. 위로 보시면 무슨 색깔이에요 이거? 하늘색도 아니고 약간 청록색, 연한 청록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색깔인데, 색깔이 차이가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쉘의 자체도, 쉘이라는 것 자체도 아까 요소하기 전에는 둘 다 이 색깔이었는데, 요소하면서 이렇게 색깔이 나는 건 얘도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지금 아까 보시면 섹션에서 우리가 미들에서 미들 기준으로 얘를 그 레이업을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탑에 대해서 할 때 있고, 바텀에 대해서 할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이는 이 색깔이 바로 탑이 되는 거고요. 이 아래 보이는 색이 바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께에 대한 그 위아래가 존재한다. 그래서 왜 이게 존재하냐면, 밴딩이 일어나게 되면 탑 자체에서, 지금 같은 경우 탑 자체에서는 밴딩이 일어나면 얘는 텐션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인장. 그리고 밑에는 압축, 컴프레시브가 되는 거고, 압축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로 방향에 대해서 좀 차이를 두게 됩니다. 자, 일단 자중에 대해서 했으니까, 자, 여기서 결과를 봐야겠죠. 솔루션, 솔브, 커런트 else, 오케이. 이러면 바로 결과 끝났고요.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플랫 레졸트, 컨투어 플랫, 노달 솔루션, DF 솔루션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베타성, 오케이 누르면, 자, 처짐량이 아까 웹8 보일 때랑은 비교가 안 되죠. 자중만을 했는데. 왜냐면 일단 덴시티가 많이 나가니까. 그리고 두께도 아까 지금 이거 2mm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거의 13.7mm 처짐량이 발생했고, 13.7mm가 아니죠. 13.7cm죠. 그러니까 137mm라는 변이가 발생됐고, 그 다음에 응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면적이 없잖아요. 근데 응력이 나올까요? 얘는 응력이 나오죠. 어째서 응력이 나올까요? 이 방향으로 면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응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응력도 꽤 커요. 자중만으로 84.5MPa 나오죠. 자, 자중만으로도 이렇게 큰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한번 스타일로 사이즈 쉐입을 볼게요. 보시면 84.7에서 87.4로 바뀌었죠. 응력이. 왜냐면
이 면이 생성되면서 이쪽에 요 부분이 추가가 됨으로써 응력이 실제로는 더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형상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자중 해석 자체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해석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걸로 원래 시간상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쉘 요소도 한번 해봤고, 물론 뭐 그냥 자중에 대해서 해봤지만, 이 자중이란 거는 이제 가속도를 적용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쉘 요소도 모델링 할 수 있게 되었고, 빔 요소도 모델링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가건물을 한번 세워서 내진 설계를 한번 해보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KBC라고 코리아 빌딩 코드인데요. 건축물 구조 설계 기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설계하중, 설계하중에는 보면은 뭐 간단하게 이거 소개하자 그러면, 설계하중에는 이렇게 모든 스탠다드는 이렇게 항상 이런 용어 정의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헷갈리지 말라고 용어 정의를 얘기해 주고 있고, 그다음 기온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일단 뭐 고정 하중의 산정, 뭐 이런 활하중 뭐 이렇게 쭉 돼 있고, 활하중에는 뭐 여러 가지 있고, 적설하중 눈 쌓인 거, 그 다음에 풍하중 바람 분 거, 그 다음에 지진하중이 나오는데, 지진하중 우리가 지금 가속도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가건물을 설치해서 이러한 지진 하중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지진 지역 구분 및 지역 개수 이렇게 해갖고, 강원도 북부, 전라남도 남서부, 제주도는 지역 개수가 굉장히 낮죠. 그 제외한 전 지역이 뭐 0.11인데 이게 좀 올라갔어요. 지금 이게 옛날 거라서. 이게 몇 년 판이지? 2005년 판인가? 근데 하여튼 뭐 이것도 올라갔고, 그냥 요거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에. 그래서 뭐 집안에 따라서 경암 집안이냐 보통암 집안이냐 뭐 이렇게 쭉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적용하는 게 저 위에 복잡한 것들은 빼고요. 저건 스펙트럼 뭐 이렇게 쓰는 건데 저런 건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등가 정하중을 이용한, 정하중이죠. 정하중 스태틱, 이 정하중을 이용해서 다음 주에는 가건물을 해서 가건물을 만들어서 요거를 요 식으로 계산을 같이 내진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거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모드에서 고유진동수 찾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는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자, 좀 적응이 될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지금까지 동영상 올려드린 거 꼭 반드시 2번, 3번씩 따라해 보시고요. 연습을 좀 많이 해 두셔야지 여러분들이 과제나 나중에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좀 많은 도움이 되니까
같이 해보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문사항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한 주간 몸 건강하시고, 네, 코로나에 유의하시고, 꼭 사회적 격리 잘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